이번 강의는요, 실제 제가 제 업무에서, 제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요, 구조 설계, 구조 설계에서 사용되는, 구조 설계 중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데이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빅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죠. 그럼 제가 딱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실 필요가 없다. 왜? 이 빅데이터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를 만들 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빅데이터를 만들 때는 철근 콘크리트 원리에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이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빅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은요,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AI에 기반한 설계가 다 틀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의 원리를 아셔야지 빅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는데,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면은, 제가 다 잘 만들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이제 2단계를 건너뛰는 거죠, 원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AI는 참 좋은 게, 빅데이터만 열심히 우리가 구하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매하든지, 이제, 대여하든지, 증여받든지 해서 빅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론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로부터 AI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AI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생성한 빅데이터를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여러분은 이제 이 빅데이터를 제가 이 강의에서 다 여러분께 사용하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생성한 콘크리트 원리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AI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인공신경망이죠. 아주 유명하죠. 인공신경망. 이 형태는 다양하게 보셨고요. 저도 이제 이전 유튜브 렉처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입력층이 있고요. 입력층이 있고, 여기 이제 출력층이 있죠. 이렇게 출력층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변수, 철근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변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아실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에서 이제 입력값이 들어가죠. 이 입력값들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입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입력치. 또 여러분이 또 예측하고자 하는 출력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입력치가 뭐였죠? 학습 시간이었고요. 학습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학업 성적을 우리가 예측을 해냈죠. 학습 시간으로부터. 이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입력 데이터가 많죠. 다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입력 변수가 다수입니다. 다수. 여기서는 이제 9개가 되나요? 그렇죠? 또 여기 출력 변수도 다수죠. 다수가 됩니다.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 또 굉장히 복잡한 거는 여기 히든 레이어가 아주 여러 개가 있죠. 지난번에는 입력층 하나, 입력 뉴런 하나, 출력 뉴런 하나, 아주 간단한 경우, 이제 입력 변수가 이제 1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출력 변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죠.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연립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실제로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의 이제 실전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닉층과 은닉층 또는 입력층과 은닉층, 하여튼 층과 층 사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이것이 뭐 입력층이 됐던 은닉층이 됐던 출력층이 됐던 상관없죠. 층과 층 사이에는 우리가 뉴럴 링크로 연결되어 있죠. 뉴럴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럴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뉴럴 링크라 하면 이제 WX 플러스 B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웨이트,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래서 모든 뉴럴 링크, 리니어죠. 얘는 이제 리니어 뉴럴 링크 이렇게 표현해주면 정확하겠죠. 리니어 뉴럴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이 모든 게 뉴럴 링크예요. 그죠? 여러 번 설명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출력 값은요, 다 더해진다 그랬죠? 여기서 오는 것들이 쭉 더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입력이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죠. 또 얘가 입력이면 또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반드시 뭐 출력축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출력 레이어의 값, 뉴런 값.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최종 출력값, 그죠? 최종 출력값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최종 출력값 또는 최종 프레딕션 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최종 출력값 또는 최종 프레딕션 값. 뭐가요? 출력 레이어에 있는 뉴런 값이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입력이면요, 얘가 출력이에요. 또 얘가 입력이면 또 얘가 출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이제 우리가 출력 값이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출력 값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불리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뭐 뉴런 값, 뭐 뉴런 출력값 뭐 다 그죠? 그다음에 노달 값 뭐 이렇게 다 쓰죠.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입력층과 제1 은닉층 사이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다가 우리가 웨이트 매트릭스를 구해봤죠.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바이어스도 같이 구해졌죠. 우리가 얘를 이제 우리가 웨이트 매트릭스, 바이어스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랬을 때요. 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곱해졌고요. 자, 액티베이션 펑션은 전체에다가 곱하는 거죠. 전체에다가 우리가 리니어 뉴럴 링크를 비선형화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제 복습을 필요로 하시면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제1 은닉층에서 이제 출력값이에요. 뉴런값, 출력값이죠. 그죠? 이 값이잖아요. 여기 있는 값. 이 값이잖아요. 그죠? 이 값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워보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요 값이잖아요. 그죠? 요 값인데, 요 값은 또, 요 다음 값, 다음 제2 은닉층을 창출해낼 때 또 입력으로 쓰이죠? 그럼 얘는 이제, 그 입력을 기반으로 한 또 출력 값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건 물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물건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건 물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뉴런 값. 그리고 여기 더해주는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더해주는 바이어스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그걸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는요. 랜덤하게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랜덤하게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입학. 입학은 이터레이션이라 했어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입력이 되니까요. 이 값은 그야말로 아무 숫자죠. 여기는 아무 숫자. 그죠? 아무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아무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결정된 제1은닉층의 값을 또 입력을 해서 제2은닉층에 넣는 거예요. 이럴 때 제2은닉층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W하고 B 값도 역시 또 아무 숫자. 여기 B가 되겠죠. B가 더해지죠. 아무 숫자. 그러니까 아무 숫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아무 숫자에 의한 제일 첫째, 제1 F학에서는요, 아무 숫자, 즉 아무 숫자라면 W하고 B를 얘기합니다. 아무 숫자에 의해서, 그렇죠. 제1 은닉층의 뉴런 값이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다 그랬죠. 뉴런 값을 구하고 또 제1 은닉층의 뉴런 값을 입력으로 해서 또 우리가 아무 숫자를 웨이트하고 B, 즉 두 번째죠. 이제 그 다음 레이어, 그죠? 다음 레이어에 B하고 W는 또 아무 숫자로 해서 간다. 이제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뜻이죠. 그죠? 입력층에 여기 입력층이죠. 입력층에 아무 숫자로 해서 우리가 주겠습니다. 아무 숫자로 해서 우리가 웨이트하고 B를 대입을 합니다. 그죠? 웨이트하고 B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 또 아무 숫자가 나오죠. 여기 또 아무 숫자가 나와서 아무 숫자가 제1 은닉층에서의 뉴런 출력값이 되고요. 또 이 제1 뉴런층의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해서 또 웨이트하고 B를 아무 숫자로 해서 또 제2 은닉층에 우리가 또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 또 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결국은요, 자,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 은닉층과 또 모든 층을 연결하는 요 뉴럴 링크, 웨이트와 바이어스는요, 여기 연결부가 들어가고, B도 들어가죠. 여기도 연결부가 들어가고. 자, 계속 올라가겠죠. 여기도 들어가고. 계속 점으로 떤 진행되겠죠.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 값은 전부 아무 숫자나 넣어준다. 첫 번째 F학은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를 보시면요. 두 번째 레이어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가 아무 숫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이제 매트릭스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시했지만, 이제 이 기호로 표시된 요 부분들이 아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입학에서는 여러분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왜 아무 숫자나 넣는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입력층 하나, 출력층 하나 가지고 배웠잖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출력층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죠. feed fold calculation 한다 그랬어요. 출력층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all the way 출력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출력층에서 이제 feed forward 계산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왜 틀리냐면은 우리가 아무 숫자나 W하고 B에 넣었으니까 맞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뭐 절대
어떤 그런 절대자가 아니면 이게 맞출 수가 없죠. 처음부터 딱 숫자를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weight하고 b, 임의로 들어간 weight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error function을 계산하는데, error function은 이제 출력값. 우리가 이렇게 feed forward, 아무 숫자 잔치에 의해서 구한 출력값과 관찰 데이터를 빼서 뭐 제곱을 했나요? 이것이 바로 error func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error function을요, 여러분 이제 이 복잡한 거 잊어먹으시고, error function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게 error function인데요. error function의 기울기를 구했죠. 그죠? 기울기를 구했을 때 이 x축이 weight면 weight, bias면 bias. 우리는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한 입력 유론 하나, 출력 유론 하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습 시간이 있고요. 학습 시간.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학습 이제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학업 성적이었죠. 아주 간단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 이것도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제 은닉층이 없는 거죠. 은닉층이 없는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웨이트는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바이어스를 변화시킬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둘 다 변화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Y축은 이제 에러 펑션이죠. 이랬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에러 펑션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갔습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그거죠. 우리가 찾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잖아요. 그죠?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찾아갈 때, 이제 물론 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는 이제 3차원으로 표시되지만요. 이렇게 두 개를 써줌으로 해서 3차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찾아갔냐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했죠. 그죠?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그레디언트가 0 될 때까지 계속 찾아갔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죠. 이제 에러 펑션의 그레디언트죠. 에러 펑션의 그레디언트. 보시면 이제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이제 에러 펑션의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 하강을 시키는 거죠. 기울기 하강을 시키는 겁니다. 기울기 하강. 이렇게요. 기울기 하강. 기울기 하강을 시키는데요. 기울기 하강을 시킬 때 이제 러닝 레이트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했죠. 자, 복습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렉처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 하강을 시켜서 여기를 찾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식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라의 미분값인데요. 뭐에 관한 미분값이냐면은, 그쵸? 웨이트에 관한 미분값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웨이트 축이잖아요. 또는 뭐, 이게 이제 에라의 이제 바이어스에 관한 미분값일 수도 있죠. 우리가 두 개가 있으면요. 그죠?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 편미분값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에러 펑션을 구했는데, 이게 레이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에러 펑션에서 우리가 웨이트 또는 뭐 에러 펑션에서 우리가 바이어스에 관한 미분값을 구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설명했지만은 체인 룰을 사용하죠. 체인 룰을 사용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결국은 이건데 여기 있고 아래쪽은 여기 있고 위쪽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바로 못 구하니까 이렇게 체인 룰 중간중간에 우리가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매개로 해서 체인 룰을 적용해서 쭉 지워나가죠. 이렇게요. 얘는 또 얘랑 또 얘가 또 지워나가겠죠. 결국은 얘하고 얘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사이는 우리가 요 놈은 계속 구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우리가 은닉층에서요. 각각의 은닉층에서 다 구해지는 값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요 사이사이의 값들은 각각의 은닉층에서 전부 구해지는 값들입니다. 그렇죠? 요 사이 값들은요. 우리가 예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 룰을 사용한다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설명 이전에도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오늘 설명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볼까요? 이를 써보면요. 이제 여기가 그레디언트 하강이죠. 에러 펑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울기 하강을 시키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울기 하강을 시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그림 잘 이해가시죠? 이제 본격적인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